어머니, 저 정말 죽고 싶어요. 남편은 저를 이해 못하고 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 하세요. 저는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 30년간 쌓아온 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싫어하신다며 제 편을 들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내가 그러게 진작 잘했어야지라는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상을 차려주셨을 때 친정에서 해주는 것만 못하다는 오만한 속마음. 어렵게 마련해주신 전셋집에 대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했던 철없는 투정. 그렇게 켜켜이 쌓인 제 섭섭함과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8세 며느리의 절망 끝에서 피어난 상상 그 이상의 인생 역전극을 말이에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흡사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 버튼을 누르려다 이내 손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제 마음의 지옥을 과연 누가 알아줄까요? 제 나이 58 평생을 바쳐온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해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니 어쩌면 오늘 당장 제게 해고 통보가 날아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 회사에 젊음을 바쳤는데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화려했던 제 이름 석자가 차가운 해고 통보서 위에 얼룩처럼 찍힐 생각을 하니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올린 커리어, 사회생활에서의 자존심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내이자 엄마이고 싶었던 제 마지막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이제 나는 끝인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가장 큰 고통은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저의 힘든 상황보다는 본인의 안위와 가족 내의 평화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억울해. 이대로 해고되면 난 어떻게 해? 당신이 좀 참아봐. 어머니가 괜히 걱정하실라. 그리고 그 문제 당신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잖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괜히 어른들한테까지 걱정 끼치지 마. 남편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하실라. 그래요. 그에게는 제가 겪는 이 절망보다 시어머니의 심기가 불편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왜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회사 내 정치적 싸움에 휘말려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편이 되어달라고 울면서 애원했지만 그는 현실적인 압박이라는 벽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집안에서 영원히 이방인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차마 이 상황을 말씀드릴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드린다 한들 그분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를 벌레 보듯 할 테지요. 내가 그러게 진작에 알아서 잘했어야지. 어디 며느리가 그런 실수를 해서 집안 망신을 시키느냐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늘 부족하고 어설픈 며느리였으니까요.
제가 시댁에 처음 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분에게는 늘 어딘가 부족한 존재였습니다. 마치 저의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 부담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사실 제게도 잘못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신 명절 음식 앞에서 친정 엄마가 해주는 것만 못하다는 철없는 속마음을 숨기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렵게 마련해 주신 전세자금에 대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오만한 투정을 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철없던 행동들이 어쩌면 그분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의 모든 잘못을 후회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벼랑 끝에 몰린 절박한 심정뿐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잠 못 이루는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삶은 이제 끝인가?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외면하고 시어머니는 저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이 위기를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제 마지막 자존심마저 산산이 부서지고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고백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겪는 이 고통은 과거 제가 어머니께 드렸던 상처에 대한 업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이 집에 처음 시집 오던 날, 세상 물정 모르던 28살의 저는 그저 사랑하는 남편의 옆자리에 앉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부 관계, 시댁 어른들에 대한 예의 그런 것들이 제겐 너무나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 시어머니는 제가 힘들까봐 모든 음식을 직접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아기 힘들 테니 그냥 앉아서 쉬어라. 다 해놨다. 주방에는 이미 전이며 갈비찜이며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친정 엄마가 해주는 것만 못하다는 철없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친정 엄마의 손맛, 친정집의 편안함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 저는 그 앞에서 굳은 얼굴로 일관했고 속으로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태도를 분명히 느끼셨을 겁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몸이 좋지 않다며 직접 음식 준비를 하시지 않았고 바쁜 며느리라는 명목 하에 저를 주방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그분에게는 그저 마지못해 하는 며느리로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한 표정, 제가 어떤 선물을 드려도 쓸데없는 걸 사왔다는 듯한 무표정 그분의 냉대는 점점 더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여보, 나는 왜 명절만 되면 이렇게 불편하지? 친정에 가면 엄마가 다 해주는데 여기는 뭐랄까 너무 눈치 보여. 당신이 좀 맞춰드려. 어머니도 당신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친정 얘기는 그만하고. 남편의 한마디는 제게 더욱 큰 벽을 느끼게 했습니다. 친정과의 비교, 시어머니에 대한 은근한 불평. 이제와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제 이기심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저희가 신혼집으로 전세를 구할 때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제 치부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어렵게 모아두셨던 돈과 당신이 쓰시던 폐물까지 팔아 마련해 주신 전세 보증금.
그 큰 돈을 건네주시며 이 돈이라도 보태서 편하게 살아라 하시던 그분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고생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남들 다 아는 아파트 전세도 못 얻겠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삽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돈으로는 역세권은 꿈도 못 꾸겠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노려본 후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라.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냉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가 드리는 어떤 말에도 어떤 행동에도 그분은 더 이상 따뜻한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 보이려 해도 그분에게 저는 이미 철없는 며느리로 낙인 찍힌 후였습니다. 명절 때도 가족 모임 때도 시어머니는 저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고 대화도 남편을 통해서만 하려 했습니다. 제게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늘 위축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저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서운함이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의 철없던 행동들이 쌓여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분에게 저는 가족이라기보다는 남의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가 겪는 이 지옥 같은 회사에서의 위기, 남편의 외면, 그리고 시어머니의 싸늘한 시선은 제가 과거에 뿌린 씨앗의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후회할 여유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가 적힌 해고 통보서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들려오던 불길한 소문은 이제 더 이상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김 부장, 곧 옷 벗는데. 이번 인사 때 정리될 거라더라. 차가운 사무실 공기 속에서 저는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리가 곧 사라질 것이라는 잔인한 확신은 저의 심장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 같았습니다. 30년 가까이 몸담았던 이 회사가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 조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쓴 그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것이라는 것을요. 부당한 해고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해 놓았고 저는 고립무원의 상태였습니다. 그 많던 동료들조차 저를 외면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하나둘씩 저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것. 그것은 해고 통보보다 더 잔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이 절망적인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야 할까? 남편? 아니, 그에게서는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의 불안한 기색을 읽은 남편은 늘 그랬듯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제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가정의 평화와 어머니의 심기만이 중요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에서 정말 심각해. 해고될 것 같아. 억울한 누명인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줘. 남편이 답했습니다. 아, 정말? 에휴, 당신도 참. 그놈의 회사 일 때문에 집에 와서까지 얼굴 찌푸리고 싶지 않아. 내가 말했잖아. 어머니는 복잡한 거 싫어하신다고.
괜히 어머니한테까지 그런 얘기 흘리지 마. 당신이 알아서 잘 해결해야지. 다 어른들 걱정 끼치는 일이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위로도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고통이 자신에게 짐이 된다는 듯한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라. 그 말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냉대였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냉대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남편은 늘 당신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 알아서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시어머니의 기분, 시댁의 평화가 저의 고통보다 우선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철저히 고립되었고 집에서는 남편의 외면과 시어머니의 잠재적인 비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제 자존심은 바닥을 넘어 지하로 추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사회적 위치, 김 부장이라는 이름의 무게,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아내이고 싶었던 마음 모든 것이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해고 통보가 임박한 상황에서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도 기회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평온한 숨소리가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왔을까? 제 젊음과 열정을 바친 회사는 저를 버리려 하고 제가 평생을 헌신한 남편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냉대는 또 어떻고요? 저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해고 통보가 임박한 그날, 저는 죽은 사람처럼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는 메마른 절망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했고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이제 이 세상에 나를 위한 자리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끝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김 부장, 이제 끝났어. 그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하는 초인종 소리가 제 얼어붙은 감각을 흔들었습니다. 누구지? 이런 상황에 나를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가 없는데. 몸을 일으킬 힘도 없었지만 혹시 회사에서 온 것일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밖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늘 단정하던 옷차림에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 하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왠지 모를 깊은 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놀라서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무슨 일이세요? 내가 요즘 회사 일로 힘들다는 소문이 들리더라.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다.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왔다니? 그동안 제가 겪는 고통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러게 진작 잘했어야지라는 차가운 눈빛만 보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 걱정을 하다니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과의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분명 또 나를 나무라러 오신 걸 거야. 내 부족함을 지적하며 비난하실 거야.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것을 알고 있다. 회사 내부의 문제라는 것도 내가 너의 누명을 벗겨줄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누명을 벗겨주겠다니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이었습니다. 차갑던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표정 변화도 읽을 수 없었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분이 도대체 왜 저를 돕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저의 철없는 행동들로 상처를 드렸던 며느리에게 그렇게 냉대했던 제가 해고 위기에 처했는데 왜? 의심의 그림자가 제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혹시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나를 비웃으러 온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즐기려는 것일까?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나를 도와줄지도 몰라 절망의 나락에서 허우적대던 제게 그분의 제안은 마치 한 줄기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어떤 연민이나 동정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너무나 비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는 그분의 제안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고갯짓 하나에 제 절망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대한 미스터리에 휩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다른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분은 저에게 회사 관련 서류 일체를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정리해 놓았던 모든 자료, 회의록, 이메일 내역 등을 꼼꼼히 살피셨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여다보는 그분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 나이에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행보는 저의 모든 편견을 산산이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분은 제 회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한다며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유명한 로펌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니 큰 비용이 들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걱정 말고 따라오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저희를 맞이한 사람은 뜻밖에도 전직 대법관 출신의 원로 변호사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노신사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형님 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형님이라니? 시어머니와 저명한 변호사가 형님 마이너스 동생 하는 사이였다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원로 변호사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형님, 세상에, 형님께서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변, 이 아이가 내 며느리다. 지금 억울한 일에 휘말려 해고 위기에 처했다. 자네가 좀 도와주게. 며느님이시라고요? 아, 어서 오십시오. 형님의 며느님이시라면 제 며느리와 다름없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돕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시어머니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고개를 숙이며 형님이라고 부르다니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숨겨진 능력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그분은 그야말로 마당발이었습니다. 전직 고위 공무원, 대학 교수, 언론계 인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과 깊은 인연을 맺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돌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며느리인 저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당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열정적인 모습에 그저 놀라움과 감사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의 과거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당신의 남편, 즉 저의 시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업에서 큰 손해를 보았을 때 모든 것을 걸고 남편의 누명을 벗겨주려 노력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쌓은 인맥과 경험이 지금의 시어머니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 며느리라고 저를 냉대했던 그분의 내면에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정의로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시어머니가 저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과거의 상처까지 감수하는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억울하게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자신이 겪었던 아픈 기억들을 꺼내어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위해 그 깊은 상처를 다시금 들춰내셨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차분하지만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세상은 내 생각보다 냉정하다. 억울한 일에 휘말리면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나도 예전에 그런 일을 겪었단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진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내가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너를 짓밟고 일어설 거야. 며느리인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겠니?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냉대했던 것은 어쩌면 당신이 겪었던 아픔과 상처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의 누명을 벗겨주겠다. 그 약속 뒤에는 며느리인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시어머니의 남모를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냉대했던 시어머니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저의 수호천사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제게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정의감을 가진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숨겨진 능력은 저에게 커다란 충격과 함께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저는 다시 한번 싸울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하루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전직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조력, 시어머니의 오랜 인맥을 통한 정보력,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저를 음해했던 세력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회사 윤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그날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윤리위원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음해했던 상사와 동료들은 싸늘한 시선으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비록 회의실 안으로는 들어오실 수 없었지만 그분은 회의실 문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저는 커다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이 증거들은 저를 음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조직적인 거짓임을 명백히 밝혀줄 것입니다. 저는 저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증거가 제시되고 제가 그동안 겪었던 억울함이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저를 노려보던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들은 제가 그동안 혼자서는 결코 밝힐 수 없었던 회사 내부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30년간 바닥으로 떨어졌던 저의 자존심이 비로소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윤리위원회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김미숙 부장의 억울한 누명은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즉시 복직 조치하며 부당 해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김미숙 부장을 음해한 관계자들은 엄중한 징계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힘이 스르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저를 구해준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 얼굴을 본 그분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제가 기억하는 차갑고 냉담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진정한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은 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왜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내가 내 며느리니까. 그리고 내가 겪는 억울함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어미 된 심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단다. 그분의 말에 저는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냉대하고 철없는 행동을 했던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그러게 진작 잘했어야지라는 차가운 말 대신 어미 된 심정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는 따뜻한 말씀. 그분의 진심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은 제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시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것을 느낀 듯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께 가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모여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겪었던 고통과 당신이 저를 돕기로 결심했던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께 드렸던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30년간 차마 하지 못했던 고백을 이제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요.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시기 위해 어머니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됐다. 이제 다 잊어라. 고부 관계라는 게 원래 어렵지. 너도 힘들었을 거야. 이제는 우리 서로를 이해하고 아껴주며 살자꾸나. 넌 내 며느리다. 강하고 현명한 내 며느리야. 시어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금 울었습니다. 30년간 얼어붙었던 고부 관계의 벽이 비로소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분의 헌신과 사랑 덕분에 저는 회사에서의 명예뿐 아니라 가족이라는 가장 소중한 울타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과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될 것만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이제 진정한 가족애로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제 삶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 전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오해와 냉대의 벽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를 따뜻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가족애가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제가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분은 제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왠지 모를 긴장감과 불편함이 감돌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오늘 회사 일은 어땠니? 하고 다정하게 물어봐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께 하루의 피곤함도 잊고 회사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미수가 오늘 점심은 뭘 먹었니? 내가 좋아하는 호박전 좀 부쳤는데 퇴근하고 와서 맛 좀 볼래? 저는 웃으며 화답합니다. 어머니 정말요? 마침 호박전이 먹고 싶었는데. 역시 어머니 솜씨가 최고죠. 저 오늘 회사에서 이사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이제 저희는 함께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요리에 탁월한 재능이 있으셨지만 며느리인 저에게는 한 번도 먼저 가르쳐 주시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퇴근하면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미수가 오늘은 이 나물 무치는 법을 알려주마. 이 찌개는 이렇게 끓여야 깊은 맛이 난단다 하시며 당신의 비법을 아낌없이 전수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하나하나 배우며 요리하는 시간이 마냥 즐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음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것 외에도 저희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저에게도 함께 가자고 권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와 함께 어르신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고 청소를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저희는 서로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저와 어머니의 달라진 관계를 보며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게 그동안 당신의 고통을 외면했던 것을 후회한다.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 늦게 알았다며 사과했습니다. 이제 그는 저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었고 어머니에게도 살갑게 다가가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역시 할머니와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워하며 더욱 밝고 즐거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어려운 순간에 기꺼이 희생하며 손 내밀어 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이는 믿음과 사랑이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요. 30년간 오해하고 냉대했던 시어머니는 제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자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저의 58년 인생에서 지금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희망찬 미래를 꿈꿉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산책 시청자 여러분, 오늘 며느리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준 시어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었나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오해로 인해 멀어졌지만 다시 회복하고 싶은 관계가 있으신가요? 혹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들이 다른 분들께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희 마음 산책은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삶의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음 산책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